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하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올해는 이거 해야지 결심하신 것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매번 집에서 버려야 할 물건들이 보이지만 지금껏 귀찮아서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보관해 두게 되더라고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데요. 저 또한 안 쓰는 물건 버려야지 하면서도 정리를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사용하던 물건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게 떼어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버려야 새로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도 하지요. 운과 복처럼 물건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는 참 많은 이유로 필요한 물건을 안고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그게 아깝다면 나눠주거나 빨리 써버리는 것이 좋겠지요. 운은 물론이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꼭 버려야 할 물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건을 왜 정리해야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기록하여 두었다가 꼭 버려야 할 물건을 올해에는 아니 매월 초에 한 가지씩이라도 처분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왜 물건을 버려야 할까?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이다. 이전에 방문한 집에 들어설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물건으로 꽉 들어찬 집들이 너무도 많아서 놀랐다. 방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정작 본인은 간신히 이불이나 침대 위만을 공간 삼아 생활한다.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다. 넓은 집은 넓은 책대로 더 많은 물건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지 않은 집을 세는 편이 더 빠를 정도였다.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다. 나이 또한 전혀 상관없었다. 몽골 유목민들이 소유하는 물건과 선진국의 평균적인 현대인들이 소유하는 물건을 비교해보면 후자 쪽이 무려 1000배나 많다고 한다. 이른바 성숙한 소비 사회 속에서 모두들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산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의 갈증을 느끼고 사들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첫째, 무의식 중에 사기 때문이다. 선물 받은 것부터 충동적으로 산 것까지 똑같은 용도의 여러 물건들을 계속 모아둔다. 둘째,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쓸 일이 없는데도 처분하지 못한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아서 가격표까지 떼지 않은 옷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새 가전제품을 사고도 헝것이나 고장난 것에 버리기 아까워 보관한다. 빈 음료 유리병, 빈 깡통, 빈 상자, 종이봉투 같은 것들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쌓아둔다. 흔히 버리기엔 아깝다고들 말한다. 버리지 않고 기부하거나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둔 물건은 나의 관심과 노력을 잡아먹는다.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찜찜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용하게 되고 어지르게 되고 내 일상을 난삽하게 만든다. 그러니 버려서 아까운 게 아니라 버려야 비로소 개운해지는 것이다. 50에는 50에 어울리는 물건들의 의지에
최대한 단순하게 살면서 아름답고 우아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쌓아두지 않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멀쩡한 좋은 집에 살면서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집안에 잔뜩 보관해 두어 정작 자신은 몸 누일 곳조차 없이 사는 노인들의 모습이 가끔 나온다. 이런 행위는 저장 강박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정신질환 증세인데 삶에서 느끼는 정서적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 물건을 채워둠으로써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저장 강박의 단면이 보여 섬뜩할 때가 있다. 어디라도 쓸 데가 있겠지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둔 모습. 차마 쓰기가 아깝다면서 정말 좋은 것은 애지중지 모셔두고 허름하고 낡은 물건만 쓰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렇다. 내가 임종한 후에 내가 살던 공간,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쓸데없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그라지곤 한다. 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그것도 정말 예쁘고 좋은 것만 단정하게 쓰다 가셨다고 기억해주면 좋겠다. 어떤 공간, 어떤 물건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의외의 물건은 이것.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의외일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이다. 서랍장 리빙박스, 책장에 용도별로 인덱스를 붙인 수납함, 냉장고를 환상적으로 정리해 줄 것 같은 온갖 칸막이와 용기들은 단언하건대 심플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사는데 필요 없는 물건들이다. 모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살이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냉장고가 점점 늘어나서 서너 대씩 사용한다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미스터리다. 냉장고가 부족해 대수를 늘려도 어느새 전부 다 꽉 차버리고 만다. 이것은 한번 들어간 음식이 여간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 곳. 흡사 블랙홀과도 같다. 수납 공간은 이렇듯 물건을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마저 빨아들인다. 그뿐인가? 정작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 쉬어야 하는 공간까지 잡아먹는다. 수납할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을 다 채우게 된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인가? 물건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다. 공간이 없으면 일찌감치 처분했어야 할 물건을 계속 품고 있다. 심지어 불필요한 물건을 수납하느라 불필요한 수납 도구와 가구를 산다. 그야말로 물건을 모시고 사는 지경이다. 일상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와중에 겉보기에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로 새로이 수납 가구나 가구를 사고 싶은 욕망을 떨쳐야 한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쾌적하게 하는 비법. 우리는 수납 공간도 모자라 자꾸만 새롭게 뭔가를 집어넣을 공간을 마련하느라 애쓴다.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쓸데없는 짐을 이고 사는 일상이 될 뿐 아니라 치우고 치워도 집안이 지저분하고 누추해 보이는 원인이 된다. 깔끔하게 사는 비결은 노출된 공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물건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먼지가 잘 쌓이지도 않고 청소기나 물걸레로 손쉽게 닦아낼 수 있다. 장식품이 되었든 책자나 물품이 되었던 책상 탁자 선반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주방도 마찬가지다. 사실 싱크대 수납 공간은 너무 많다. 물건은 모두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눈에 보이게 배치한다. 사각지대에까지 보관하지 말고 프론트라인 즉 앞쪽 한 줄로만 정리한다. 이것이 동선을 줄이는 비결이다. 대개 식기는 싱크대 위쪽, 조리도구는 아래쪽에 정리한다. 국자나 고무장갑 랩 같은 도구는 서랍에 골판지 등으로 칸막이를 해서 뒤섞이지 않게 넣어둔다. 이렇게 물품을 정리했다면 조리대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양념함은 종이 박스 등에 몰아 담아서 싱크대 안에 넣어두었다가 요리할 때만 꺼낸다. 싱크대 프런트라인에만 물건을 둔다는 원칙하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처분하면 물품을 찾고 정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다. 필기도구, 바느질도구, 공구, 화장품 같은 물품들은 용도와 종류별로 뚜껑이 없는 종이 박스에 담는다. 수납도구를 살 필요는 없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는 원칙만 지키면 부지런히 청소에 매달리지 않아도 집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50부터는 음식을 버려야 산다. 배가 부르거나 영양 과다라면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남기는 편이 더 낫다. 아까우니까 다 먹자는 태도가 과거에는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비만의 원인일 뿐이다. 후식배는 따로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어야만 한다. 식사 후에도 디저트, 과자, 과일을 먹을 배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비만인 경향이 있다. 배는 하나뿐이다.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는 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 대사증후군의 식단 관리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밀가루나 버터가 들어간 케이크나 빵은 중년 이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메뉴다. 단백질 식품이나 현미나 귀리, 보리 등 겉껍질이 포함된 곡물을 섞어 건강하게 지은 밥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놓고 디저트나 입가심 명목으로 그보다 더 높은 칼로리의 식품을 추가로 섭취해서 체중 증가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일이 흔하다. 이 대목에서 뜨끔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의 몸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없애주었으면 하는 습관이다. 때로 업무나 집안일에 치여서 밥을 차리기 싫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어도 무방하다. 금방 나오고 값도 싼 데다 단백질도 들어있다. 매일 먹는다면 곤란하겠지만 가끔은 괜찮다. 여기에 우유, 채소, 과일을 곁들인다면 꽤 괜찮은 한 끼가 된다. 도시락 가게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도 괜찮다. 저렴한 가격에 반찬이 여럿 들어있고 요즘에는 염분도 많이 줄여서 나온다. 단 반찬 중에 육류를 가공한 소시지나 동그랑땡 같은 것에는 지방분이 많이 들어가므로 채소나 생선 등을 고르는 편이 좋을 듯하다. 같은 값이면 내게 유익한 것을 잘 고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음식은 꼭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면 건강에 좋은 식사가 아니다라는 말도 고루하다. 어떤 방식이든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인은 평균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암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암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노화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 오래 사는 고령화 사회에선 누구라도 한 번쯤 암에 걸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암 역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과 관련이 크다.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급적이면 염분, 지방 섭취를 줄이는 한편 채소, 덩이줄기 채소, 해조류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식습관을 조절하면 좋겠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동물성 지방이나 유제품의 지방은 포화지방산으로 비만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최근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매일 같이 소시지나 햄, 베이컨 종류를 먹으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동물성 지방의 맛은 미각적으로 한번 맛보면 쉽게 멈출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 조금씩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은 과감히 버려라. 추억이나 기억이 깃들어 있어서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옷들이 있다. 집에 있을 때 자꾸만 목이 늘어지고 구멍이 난 낡은 티셔츠를 입으려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젊을 때는 그런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도 젊은 패기로 받아들여진다. 심지어 레트로 패션이라고 해서 일부러 낡고 촌스러운 구제 제품을 구해 입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젊을 때의 얘기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허름한 옷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사회적 기회면에서든 패기면에서든 심리적 컨디션에서든 나이가 들면 점점 초라해진다. 여건상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해이해지고 늘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옷마저 허접하게 입으면 마음은 더욱 움츠러든다. 그러니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들이 있다면 과감히 처분하자. 눈에 보이지 않아야 안 입게 된다. 집에서도 가급적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복장으로 지내는 습관을 들인다. 그것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최소한의 예의다. 옷들이 모두 추억이나 재산일 수는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집집마다 가보면 온통 방마다 몇 층씩 옷을 보관해둔 수납상자들이 쌓여 있다. 벽장이나 옷장만으로 수납이 되지 않아서 별의별 수납 도구들이 동원되지만 그마저도 흘러넘쳐 곳곳에 옷이 넘쳐난다. 대다수 평범한 이들에게 옷은 유행을 심하게 타는 소모품일 수 있다. 대단한 갑부이거나 연예인이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 실제 그런 값비싸고 아름다운 옷들을 소유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유럽에선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코트, 겨울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라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채 몇 벌도 안 될 것이다. 유행이 지난 옷, 체형이 바뀌어서 살 빼면 입어야지 하고 보관해둔 옷, 두 절기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버리거나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등 처분하자. 유행이 돌아오면 언젠가 다시 입을 수 있을지 몰라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집에는 옷장이나 서랍장이 따로 없다.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모든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침실 옆에 붙은 드레스룸 행거에 수납한다. 상의와 하의 짧은 옷과 긴 옷을 순서대로 걸되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채도별로 걸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즘처럼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시절에는 계절 구분 없이 옷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옷을 잘 관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옷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 것 하나는 처분한다.
기존 것을 처분한 다음에 필요한 옷을 하나 산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이다. 참고로 나는 계절별로 외출복 4벌, 평상복 4벌이라는 원칙을 정해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냐고 의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자주 입는 옷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유행 타는 값싼 옷은 사지 않는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저가 브랜드 제품이나 패스트 패션이라 불리는 저가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들은 대개 빠른 유행에 발맞춰 손쉽게 사서 입고 버리는 용도로 세탁을 하고 나면 변형이 쉽게 된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돼도 좋은 원단으로 제대로 바느질해서 만든 옷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해 입는 편이 좋다. 나이에 걸맞은 품격도 연출할 수 있다. 셋째,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처분한다. 이런 옷은 입을 상황이 생기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다른 옷과 코디하기 힘든 옷이거나 샀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다. 내년에도 분명 입지 않을 게 분명하다. 1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면 2년을 기준으로 해도 좋다. 미련 없이 처분한다. 저장하기 쉬운, 모으기 쉬운 이 음식들은 버려라. 나이가 들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온갖 제철 재료로 장아찌를 담거나 설탕 절임을 하거나 병조림을 만드는 등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이 온갖 저장 음식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장아찌는 재료가 썩지 않도록 염장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고 건강에 좋은 재료라도 설탕 범벅을 해놓으면 결국 당 섭취를 높일 수밖에 없다. 몸에 좋다는 온갖 액기스나 달인물 역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량의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만 볼 수 없다. 저장 음식들은 몇 년 안에 다 먹을 수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처방받은 음식인데 제철이 아니면 여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버리는 것이 좋다. 제철에 많이 사서 저장해 두고 싶다는 욕망은 언젠가 결핍이 올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나약함에서 나온다. 위기가 닥치면 생필품을 사재기에 두거나 배가 고플 때 쇼핑을 하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 원리와 같다. 요즘처럼 계절 구분 없이 다양한 전 세계 작물이 유통되는 시대에 굳이 힘들여 저장해둘 필요는 없다. 저장 음식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면 작은 용기에 먹을 만큼만 담고 다 먹고 난 후에 또 담기를 권한다. 얼마간은 감칠나게 먹어야 뭐든 더 맛있는 법 아닐까? 50부터 낡으면 버리고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물건 3가지.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사들여 보관해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 더 신경을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들 역시 낡아서 못 쓴다면 꼭 버려야 하는 물건이 되겠으나 신경 써서 다시 들릴 필요가 있는 물건들이다. 첫째,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의류이자 겉모습을 완성하는 뼈대와도 같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도 바뀌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골라서는 소화하기 힘들다. 가급적 순면, 제품, 조임이나 변형이 덜하고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고른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즈를 찾을 필요도 있다. 속옷 개수는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한다. 이너셔츠나 속바지의 경우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둘째, 수건이다. 수건은 웬만해서 내 돈 주고 사는 일이 적은 물건이다. 답례품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다 모임에서도 시즌마다 찍어 나눠준다. 오히려 버려도 계속 쌓이는 게 수건이다. 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하고 난 뒤에는 아예 수건 답례품은 받아오지 않는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면서 세안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 좋은 냄새가 나는 뽀송뽀송한 수건이나 베스타월로 닦아내는 기분은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다. 베스타월은 1인당 2장. 일반적으로 수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타월은 1인당 최대 7장. 세면대나 싱크대에 두고 쓰는 핸드타월은 10장가량이면 충분하다. 그 외에는 일절 필요하지 않다. 단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셋째, 침구다. 요즘은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순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이 삶아 사용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제를 맡겨 사용하기도 한다. 몸에 닿는 침대 커버와 시트, 베개 커버는 이종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겨울에 시트 위에 덮을 구스 이불이나 스프레드 역시 계절별로 2종이면 충분하다. 대부분 가정의 옷장 속에는 손님맞이 용도로 여러 장의 매트, 이불 등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분은 한 벌 정도면 충분하다.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된다면 침구 렌터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여간에서는 그런 일조차 거의 생기지 않는다.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해지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이다. 가족 행사를 많이 치러야 하고 번번이 친척들이 와서 묵고 간다면 모를까 사용하지도 않는 침구들을 두고 지낼 필요는 없다. 장비빨은 그만. 이제 시간과 경험이 더 중요한 나이. 어렸을 때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히려 분주하고 요란한 부류들이 있다. 색깔별로 온갖 필기도구를 장만하고 과목과 종류별 노트 같은 것을 사고 책상을 정리하느라 진을 다 뺀다. 정작 공부를 시작해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졸기까지 하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떤가? 뭘 하든 일명 장비빨을 올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뭘 하나 시작하려 해도 준 전문가급으로 완벽하게 장비를 사둬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데 정작 얼마지 않아 흥미를 잃어버려. 비싸게 주고 산 장비들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누구나 무언가를 완벽하게 갖추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의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인생에선 큰 노력 없이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득 보는 거래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 심리학 연구 결과나 통계 수치가 말해주듯 소비로 인해 얻는 자기 위안이나 만족감은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러니 소유보다는 경험의 가중치를 두고 사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물건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빌려 쓰면 된다. 더군다나 점점 더 다양한 물건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대다. 연장 가구 등 빌리지 못할 물건이 없을 정도다. 게다가 대개 집까지 가져다 주고 도로 가져가는 데다 관리도 알아서 해주니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지 모른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어딘가에 보관해 두고 관리하느라 들어가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비싼 돈 들여 샀는데도 제대로 쓰지 않는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이가 들면 값비싼 취미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부리는 허세 따위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한다. 50부터는 소유물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지요. 우리가 좋은 운과 복을 받기 위해서도 정리해야 할 것들은 정리하고 새로운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음식이든 인간관계이든 말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정리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보았는데요. 올해는 차근차근 없애야 할 것은 없애고 좋은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